하나의 정류장이라면 일년이 정류장들의 숲이라면 버스를 갈아타고 그제와 글피와 지난 달과 새날을 허물어지고 뭉쳐드는 습관의 모습을 무심해질 때까지 무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그제와 글피와 지난 달과 새날을 다 들어가고 얼어붙은 습관의 모습을 누그러질 때까지 누그러질 수 없음을 기억해가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박종현이라고 하고요. 목소리 조금 머리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박종현이라고 하고 생각의 여름이라는 프로젝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빵에서 공연을 꽤 오랜만에 하네요. 저 형 조금 눈이 좀 부셔서 눈이 안 보여지네. 아유, 제가 눈이 안 보여지게. 아, 실패. 네, 그래서 네, 빵에서 공연한 지 반년이 좀 넘은 것 같네요. 사실 처음 공연 시작했던 거는 여기서 2007년에 오디션 봤으니까 이제 15년, 16년 됐어요. 대학교 때. 라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다 나오네. 대학교 때 공연을 열심히 보고 지금 습작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학교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 다 군대 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맥주 한 잔 들고 공연을 늘 주말마다 평일에 보다가 안 되겠다 하고 2007년 3월에 오디션을 봤어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고 그때 기억은 지금 방금 저거 만지신 사장님이 그렇게 첫 마디가 공연 안 해봤죠? 습작은 했지만 실제로 공연 경험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목소리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고 눈에 보였을 거예요. 20대 초반에 어린아이가 그래도 다행히 설 수 있게 되어서 이게 물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클럽의 분위기하고 맞고 또 뭔가 샤프 코드 같은 것들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클럽의 숫자도 꽤 있었고 잘 이렇게 장르별로 약간 분화된 느낌도 있었고 분위기도 있었고 저는 빵에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23년이 될 줄도 몰랐고 2023년에도 이렇게 빵이라는 공간에서 앉아서 노래를 할 줄도 몰랐고 이런 말 하면 먼저 빵이 계속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왜냐면 사실 빵과 함께 있었던 홍대 수많은 클럽들이 다시 사라졌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여기는 그 사적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까 지금 이렇게 포스터들 붙어 있잖아요. 뭐 윤석열 퇴진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붙은 것도 있지만 그 한 정말 15년 전 이럴 때 붙어 있는 그때 붙였던 포스터들이 여전히 있어서 지금 제가 찍어가지고 당시 형 누나들한테 지금 막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정말 사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좀 많이 편한 것도 있고요. 많이 편해서 무리수를 줄 때도 있어요. 이따 제가 커버곡을 하나 할 건데 되게 무리수를 하나 했고요. 그런 거 하면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홈링에서 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의 상대는 고객님이 아니고 여러분이거나 이 무대겠죠. 무대에서 제가 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약간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15년, 16년이 지났고 지금 들려드린 노래는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네 번째 정규 음반의 첫 곡 날씨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2007년 이때 만들었을 거예요. 서울하늘이라는 노래로 꼭 빵에 오면은 이 노래를 하게 되는 게 빵에서 만든 노래라서 빵에서 지금이야 집에서 열심히 막 만드는 느낌이지만 그때는 집에서 먼저 공연을 혼자서 해보면 확신이 없을 때니까 일단 공연에 와서 공연을 해보고 관객들의 기운이나 반응을 보면서 고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 음악들한테 사실 빵의 냄새가 좀 묻어있어요. 서울하늘이라는 서울 디스곡입니다. 서울에서 부르고 있어요. 나는 마치 서울하늘처럼 매캐한 걸음을 휘청이고 나는 마치 서울하늘처럼 매캐한 걸음을 휘청이고 오늘도 도시는 그잣빛 입술 사이로 나를 지그시 물고 하루만큼을 피워낸다. 나는 그만큼 또 사라진다. 검은 연기가 날린다. 나는 마치 서울하늘처럼 오늘도 도시는 그잣빛 입술 사이로 나를 지그시 물고 하루만큼을 피워낸다. 나는 그만큼 또 사라진다. 검은 연기가 날린다.
만든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전에 저의 싸이월드를 다시 보는 느낌인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맥락들은 사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오래됐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공연을 할 때 주로 저의 이제 이 앨범에 이 노래가 들어있는 2009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14년 된 앨범에 있는 곡들을 많이 요청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공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꺼내서 연습을 해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저 싸이월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걸 낭송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때 담배도 안 피웠는데 지금도 안 피지만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구했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것들 왜 이렇게 어두웠을까? 라든가 혹은 다들 되게 총명했네 이런 생각이 들고 공연 때 종종 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노래들을 다시 이렇게 꺼내오는 일들이 되게 묘한 경험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고 이제 시 간극이 더 길어질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예를 들면 이때 만들었던 노래를 다른 공간에서 할 때는 재해석에 가까운 느낌으로 부르게 되거든요.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만든 노래, 이 무대에서 만든 노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사적지에 와가지고 다시 옛날 노래 부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여기 올 때는 해석을 안 하고 와요. 그냥 알아서 그때 분위기 맞춰서 불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관객들께서 더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제 음반이나 제 여기 무대를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다르겠죠. 저는 모르는 어떤 다름이 있을 거예요. 일단 목소리도 많이 늙었고 얼굴도 많이 늙었고 기타도 늙었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서울 디스곡을 불렀으니 대전에 대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저는 대전이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한 이런 노래도 썼고 대전 사람이어서 대전 출신의 사람이 대전이라는 노래도 썼고 제주에서 여행을 갔다가 노래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죠. 이제 움직이면서 쓰고 사는 곳에 대해서 쓰고 저는 대전 사람이고요. 대전에 20살 때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지냈고 대전에 대한 애향심은 없어요. 대전에 대한 애향심이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 잘 안 통하는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야구장, 축구장 갈 때는 다녀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근데 그것도 웃겨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대전을 떠난 지가 10수년이 됐는데 여전히 야구장, 축구장에서 사투리를 응원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걸 보면 참 묘한 기분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원래 컨트리송들이 원래 고전적인 컨트리송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많이 써요. 자기 고향. 근데 고향은 다 애증의 공간이죠. 그리고 뭐 컨트리는 뭐 백인 뭐 기득권의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악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컨트리 곡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도시로 떠나가서 노동을 하고 하지만 내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약간 빈털터리로 가든 가족을 다시 보러 가든 되게 지쳐있는 그런 노곤한 느낌으로 곡을 쓰는 것들이 많아요. 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도시에 돌아가는 자신의 정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저한테는 그 장르 자체에 대한 따라하기이면서 오마주이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저에게는 대전이라는 노래가 대전 헌정곡이자 컨트리곡입니다. 모든 기찻길들이 등 보이며 사방으로 흘러나갔지. 20살이 되길 빌어서
경부선을 타고 떠났지. 나는 늘 하나의 작은 감으로 사는 거라고 여겼었지. 때로는 온종일 항해 흥얼거리고 다녔었지. 강은 돌아오는 일이 없어도 사랑은 어쩌면 돌아가지. 때가 나고 지친 한 덩이로 경부선을 거슬러 가지. 때가 나다라는 사투리를 알고 가시면 오늘의 한 한국어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충청도 사투리고요. 피곤하거나 노곤하거나 내가 난니 목간이나 갈까 하면 피곤한데 목욕이나 갈까 합니다. 오늘의 사투리. 강은 돌아오는 일이 없어도 사랑은 어쩌면 돌아가지. 때가 나고 지친 한 덩이로 경부선을 거슬러 가지. 때가 나고 지친 한 덩이로 경부선을 거슬러 가지.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눈이 너무 시린데요 지금? 조금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보이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커버곡을 가끔 해요. 가끔 많이 하진 않고 오늘은 내 방에 오면 그냥 편하기도 하고 또 방에서 오디션을 보고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공연을 쭉 했을 때 그때는 사실 제 곡이 많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커버곡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여기서 많이 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서 올 때마다 한두 곡씩 준비를 해보는데 이번에는 그 생각 별로 안 하다가 어제 그저께 저녁에 뭘 하지? 안 해본 걸 좀 해보자. 나같지 않은 거나 내가 안 했을 것 같은 거 좀 해보자. 나다운 건 뭐지?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무리수와 좀 덜 무리수가 있는데 좀 덜 무리수인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 인디 씬의 선배 형 누나들을 보고 자란 1세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저보다 조금 형들은 다 팝 들었던 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실제로 이렇게 락의 계보를 외우던 형 누나들이 이제 제 주변에 많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이제 한국 소위 말하는 인디의 탄생 관련된 때고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보석 같은 노래들을 통해서 아마 나 대학에 가면은 음악을 해야겠다, 홍대에 가야지 이런 꿈을 키웠었는데 그때에 들었던 많은 노래들 중에 문득 떠올렸던 팀이 오늘 와이언트 메리라는 팀이 있죠. 최근에 다시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거기에서 이제 프론트맨을 맡고 계시는 정순용님의 개인 프로젝트 토마스 쿡 앨범에도 실려 있고 나중에는 마인트 메리고로도 실려왔던 파도타기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의 가창력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타 리버브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내 손을 잡아 이제 다시 오지 않는 저 하얀 파도가 우리를 삼키기 전에 넌 언제나 내게 말했었지 아주 멀리로 떠나고 싶다고 이제 다시 오지 않아 하얀 파도가 우리를 삼키기 전에 이제 내 손을 꼭 잡고 두려움 없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린 언제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우리가 내려질 곳은 있겠지 넌 언제나 내게 말했었지 아주 멀리로 떠나고 싶다고 이제 다시 오지 않아 저 하얀 파도가 우리를 삼키기 전에 이제 내 손을 꼭 잡고 두려움 없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린 언제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우리가 내려질 곳은 있겠지 이제 내 손을 꼭 잡고 두려움 없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린 언제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우리가 내려질 곳은 있겠지
어려운 곡이네요. 좀 이따 더 무리수인 곡이 하나 있어요.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소나무라는 제목의 노래이고요. 늘 하는 대로의 설명이 있으니까 이 노래는. 공연장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고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나무가 저 나무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 혼잣말입니다. 독백일 수도 있고 방백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두 그루의 나무가 적당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손을 내밀거나 뭘 만져주거나 보듬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뭔가 있어주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바라보고 있는 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심겨와서, 이 공간으로 심겨와서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몇 년간, 몇 달간, 몇 년간, 수십 년간, 몇 세기간, 그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나무 해볼게요. 또 한 번의 구름을 견디고 돌아오면 여전히 너는 나의 오랜 관객인 너는 익숙히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에게든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견뎌지지 않은 시간들이 견뎌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에게든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견뎌지지 않은 시간들이 견뎌지는 것이라고. 누구에게든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견뎌지지 않은 시간들이 견뎌지는 것이라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직 앨범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음반 녹음을 했어요. 녹음하고 지금 새 음반 후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가사, 제가 주로 이제 가사를 써왔는데 지금까지는
주로라기보다는 혼자서 가사를 써왔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좋은 시인들한테 시인들의 시를 뺏어서 혹은 훔쳐서 허락을 받고 시의 전문이나 혹은 일부를 좀 써서 노래를 만드는 그런 놀이들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을 다 끝냈고 8명의 시인의 남의 가사, 남의 글에다가 제가 노래를 붙이는 저한테도 약간 새로운 연습이자 시도이기도 한데 1월에 음반을 낼 예정이고 이제 CD나 이런 것들은 아마 선판매를 펀딩을 통해서 12월경에 할 예정이에요. 그 중에 아마도 타이틀곡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노래입니다.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이고요. 이어달리기는 이렇게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하고 바통 터치를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 강아지가 같이 영원히 바톤을 쥐고 함께 한 지구를 도는 그런 이야기예요. 민구라는 시인의 시고요.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다음에는 너에게 가을게 다음 생이 있다면 죽지 않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이 다음에는 너에게 가을게 나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네가 나를 따라잡는다면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잇고 한참 어울리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자.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잇고 한참 어울리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자. 불 꺼진 조그만 방에서 누가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쿨쿨 기대 잠든 등짝처럼 사람의 나이로 깨지 않는 꿈을 꾸자. 이 다음에는 너에게 가득해 요 시는 나 걔 있음에 감사하오라는 강아지와 함께 살았거나 살고 있는 시인들이 시를 모은 엔톨로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발견을 해서 유명식이 없었던 민구 시인한테 연락을 해서 노래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무리수를 언제 둘까 잠깐 계산하고 네.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손과손입니다. 손과손은 손 이렇게 오목하게 하면 배 모양이고요. 배 모양
어떤 손이 얹어졌을 때 그 손을 타고 불면의 밤, 저한테는 그랬어요 시작할 때. 근데 꼭 불면의 밤일 필요는 없죠. 그냥 세상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뭔가를 건너가는. 근데 뒤집으면 그 사람도 나의 손 위에 타는 거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본 노래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음반에 있는데 음반에서는 강하솔 씨가 불러줬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손 내일로 떠나는데 밤을 건너게 해 나의 손도 너에게 그랬으면 서로의 누워 세상 위로 세상 사이로 세상 바깥으로 잊고 무사히 아침으로 세상으로 서로의 누워 세상 위로 세상 사이로 세상 바깥으로 잊고 무사히 아침으로 세상으로 드디어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무리수라고 말하는 거는 좀 제가 워낙 안 해본 스타일의 노래이기도 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까 이미 다 나이 다 들통났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락발라드 시대였는데 초중고 때 이제 보면 그 인기가요 내지는 뭐 뮤직뱅크 사실 가요톱텐 시대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락발라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때는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과잉이다 옛날 어린 마음. 사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다 너무 비장하고 그때 그 다들 막 사람 끝나면 다 죽을 것 같이 얘기하고 실제로 많이 죽어요, 그죠? 노래에서 그 당시 노래 가사에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대학교 때도 사실 쭉쭉 별로 좋아한 적이 없다가 제가 어떤 장르를 싫어하는 버릇, 그것이 나쁜 버릇이라는 것을 깨달은 건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메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생각해보면 좋은 메탈 곡들이 있던 거고 제가 안 좋은 메탈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고, 힙합도 옛날엔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곡들이 이렇게 꽂히고 좋아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좋은 곡들이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조장혁 아저씨의 노래거든요. 무리수가 뭔지 아시죠? 조장혁 아저씨가 대부분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알고 보니. 그리고 그 모든 곡들이 다 비장하긴 해요. 여전히 비장하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사랑의 얽매인 비장함을 좀 알게 된 나이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곡들 중에서 유독 조장혁님의 가사나 이 노래는 조장혁 씨의 가사는 아닌데 굉장히 곱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가 너무나 고운 거예요.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 근데 이 노래가 사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라면 요즘 뭐 부르의 명곡이니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리메이크가 되겠지만 이게 사실 체인지라는 영화의 주제가였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나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박주현이라는 당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가 하셨다고 들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어렵거나 특별히 막 곱게 만들어야지라는 가사는 아닌데 이 단어들이 모여있는 이 가사를 보고서 어느 순간 이렇게 곱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좋아진 노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게 헤어지는 노래거든요. 근데 잘가 참 너를 아꼈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잖아요. 근데 잘가 참 너를 아꼈어가 합쳐지기가 작사가한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노래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락발라드는 싫어라는 것을 깨뜨려준 노래는 아니고 좀더 좋아하는 노래도 생겼지만 어쨌든 이 노래가 유독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노래방 가면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제 빵이니까 빵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좀 관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타일로 불러볼까 합니다. 갑자기 긴장되네. 원키로 부를 거 아니니까 너무 하지 마세요. 원키로 한번 해볼까? 너의 표정은 이건데 이럴게요. 너의 그 표정은 마지막 말을 찾는 거야. 정말 내일부터 갑자기 볼 수 없게 되면 얼마나 아파할까. 잘가 참 너를 아꼈어. 너의 안에서 행복했어. 그 어떤 누구도 날 좋아했었던 그만큼 다시 힘들 것 같아. 멀리 떨어진 시간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믿기로의 삶은 우릴 위해 뭔가 남긴다고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도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멀리 떨어진 시간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믿기로의 삶은 우릴 위해 뭔가 남긴다고 웃으며 떠나갈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도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도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위로의 박수는 아니고 너무 낮게 잡았다. 이제 와서 생각의 여름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다른 공간이나 음반이나 방송을 통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제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셨던 분들은 저 사람 오늘 왜 이렇게 편하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가 편해요. 저한테는 되게 가장 떨림이 많았을 때 시작했던 곳이고, 이렇게 보면 약간 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홈스복싱 선수의 홈체육관 같은 곳이다 보니, 저기 뒤에 이거 뭐죠? 휴대폰으로 지금 말로만 듣던 네, 감사합니다. 저거 봤으면 제가 원키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빵에서 종종 할 때마다 이렇게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가끔 보러 오는 게 이제 요새는 바빠서 최근에 좀 못하고 못 봤지만 늘 올 때마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음악가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클럽이 단독 공연도 좋고 그런 기획 공연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더 늘어진다고 하면 이상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그런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종종
놀러 오셔서 즐거운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보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박수 칠 타이밍이었나요? 네. 아닌 건 아닌데. 네. 그 모기님이랑은 굉장히 되게 자주 마주치진 않아요. 근데 되게 친근감이 넘치는. 볼 때마다 되게 막 그 둘 다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들이 외향적이신가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 차라리 제가 더 이해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그렇게 낯이 이런 타입이 아닌데 근데 매우 반가우면서 또 매우 반가운데 되게 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직접 형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정도로 친하진 않거든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볼 때마다 모기님 하고 종현님 해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의미로 되게 오랫동안 함께 공연도 하고 제가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제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관객석에서 찾아가 보던 그런 형님인 거죠. 그래서 같이 공연을 하는 게 같이 공연을 몇 번 했지만 꽤나 했지만 그때마다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연예인이랑 같이 공연하는 느낌.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먼저 여러 가지 무리수도 더 가면서 해봤으니까 이제 편하게 저도 내려가서 즐겁게 모기님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10월의 노래도 늘 밀고 있는 노래인데요. 소리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한글날 전용으로 열심히 밀고 있는 노래인데 이번에 라디오에 얼마나 나왔을지 제가 이 라디오 리퀘스트를 해달라고 반 장난 반 진담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아티스트들이 이제 여기 빵을 저처럼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빚어지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빵 사람들이 낸 앨범들이 쫙 있잖아요. 여기서 구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CD가 나오고 저작권 협회나 방송국에 등록이 됐을 때 신인일 때는 방송에 나왔어 그럼 주변에 친구 전화하고 막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해요. 왜냐면 돈이 꽤 되거든요. 그 스트리밍보다 몇천 배 돈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앨범을 냈다 그러면 라디오에 신청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네, 이 노래는 약간 반장난삼아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글날의 맞춤곡인데 한글날을 아직 점령한 노래가 없다. 그때 한번 좀 이렇게 라디오에 어플 좀 까셔서 네,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농반 진반입니다. 농담만은 아니에요. 네, 소리들이라는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 동갑 친구 홍갑이라는 친구가 곡을 써줬고 제가 가사를 쓴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저는 마음 편하게 모기님 공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성거리는 몸이라서 골목의 기억 능선해지요 냇물의 이유를 머금으려 애쓰는 마음이라서 우리는 모두 서성거리는 몸이라서 방 안에 비은 달빛에 친 아침의 기운을 안아보려 애쓰는
펴지도록 활활 피어나도록 햇볕에 이웃을 빌려 지펴지도록 활활 피어나도록 우리는 모두 서성거리는 몸이라서 골목의 기억 능선해지요 냇물에 리을 머금으려 애쓰는 마음이 와서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었습니다. 조장현 노래 한번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하지? 뭐하지? 혹시 뭐 모든 곡이 가능하진 않지만 혹시 제 노래 중에 혹시 비둘기호가 있고요. 네, 비둘기호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열리시고 화력수 네. 둘 다 짧은 노래처럼 메들리로 두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섯 여름이 지나고 나는 어디 있을까 다섯 여름이 지나고 나는 지금보다 아름다운가 어떤 색으로 짙어질까 풀어질까 붉어질까 창백해질까 아름다울까 어떤 색으로 짙어질까 풀어질까 붉어질까 창백해질까 환해
박수를 부탁드려볼게요. 그대 안으로 말없으면 그 둥근 잎새 같은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고 부족한 아픔들이 교란하네 부족한 아픔들이 자라나네 그대여 넌기 전에 그대 안으로 말했으면 그 둥근 잎새 같은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부족한 아픔들이 돋아나네 부족한 아픔들이 자라나네 그대여 너는 그 전에 그대여 너는 그 전에 그대 안구로 마렵수면 그 둥근 잎새 같은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고 고맙습니다.